네. 내분을 조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지금 보니까, 내분이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크로스 매칭을 하면 관련된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윤회식 대표님하고 권호희 목사님, 이제 두 분이 구면이시죠? 네. 네. 예, 구면이시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만나셨고, 네.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서로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어깨동무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어깨동무 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홈스쿨형 대학교라 해야 될까요? 근데 저희들은 해보니까 이게 저학년 쪽에 맞는데 저는 처음 만난 같이 학교했던 아이들이 중학생들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년 가다가 제주도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하면서 사회조동조합으로 이제 학교를 법인을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죠. 바꿨는데, 어깨동무 사역원을 통해서 먼저 윤 대표님 배웠었고, 그때도 강의를 들었었고, 네, 그 이후에 한 번씩 또 교제하고, 또 우리 대표님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감사하게 제주도에 이제 강의하러 오실 때, 음. 진짜 놀 시간도 없이, 노는 거 좋아하는데, 놀 시간도 없이 남는 시간, 진짜 몇 시간, 두세 시간, 그 시간에 딱 강의 해주시겠다 하셔서 학교에 오셔서 음. 학부모님과 아이들한테 강의해 주시고 멋지게 강의해 주셔서 되게 강의 너무 잘 듣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어려운 얘기들인데 초등학생 고학년 때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하고 음. 나서 뭐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보내야 되는데 멋있게 강의만 다 마치고 떠나가신 네, 굉장히 감사하고 은인이고 빚진 마음을 갖고 아직까지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제주 흑돼지 아, 근고기라고 하는 굉장히 맛있는 흑돼지에 제가 집에 모시도록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십니다. 이미 책을 보시면 알지만, 네, 오리를 앞서서 늘 가시는, 네, 오리를 앞서서 가시는, 네, 조만간, 보니까 오리만 앞서 가시는 게 아니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내어주시는, 네, 그런 분으로, 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 어깨동무학교 교장 선생님이 윤은성 목사님이랑 저희가 이제 또 예전에 한번 대한대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이름도 정해놨었는데 탭스쿨이라고 테크놀로지랑 아트랑 비즈니스 이 세 개를 엮어서 음. 그런 학교 하나 필요하다.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인 거 여기에다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을 좀 융합을 시켜서 좀 크리스찬 좀 키우자 해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깨동무도 이제 고등학교 커리큘럼은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또 많은 고민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또 대학을 갔을 때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제 딸도 이제 고1이지만 저의 뷰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대학교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취업이거든요. 음. 근데 그러려면은 대학을 굳이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요즘 뭐 분분하잖아요. 안 음. 가도 된다, 요즘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부모님들도 많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약간은 그런 대안적인 대학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회사에 나갔을 사회에 나갈 때 어떤 자기가 비전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역량. 물론 이제 질문 자체가 지금 이제 저희 예, 목사님하고 이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제주도 가면서도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제주도나 이런 지방에 가면은 그 정보의 격차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메꿀 수 있는 게 어쨌든 저는 외부 출장이 있을 때 제주도 아마 내년에도 또 갈 것 같아요. 제주대학교에서 이번에 그 연수원 그 전국의 대학교 원격 연수원 있거든요. 원격 교육 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캐리스랑 같이 또 했어요. 캐리스 쪽이랑 같이 이제 세미나 하면서 또 제주도 쪽에서도 요청이 오셔가지고 또 한 번 내려가지 않나. 그때 또 업그레이드 된 걸로 한번 또, 아, 음. 그때는 흑돼지를 꼭 드시도록. 예.
미래 요즘 교육을 논하면서 같이 미래를 논하면서 취업을 논하면서 고기를 먹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하고는 뭐 제주도 저도 뭐, 예, 뭐 너무 좋아서 저도 좀 너무 존경하는 좀 목사님이라 제가 사비 내서라도 제주도 만나 뵙고 싶긴 한데 살다 오는 게 바빠서 갈 때마다 그래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제주 오시면 원래 나무와 숲 연락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 영상 보시는 분들 제주도 오시면 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니, 나무와 숲에 재능 기부자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보드게임 재능 하고 또 했는데, 저도 나무와 숲 학교 학생들하고 수업했을 때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교사로서 되게 행복했고, 뭐가 좀, 그렇다면 또 저희 소명학교 애들이 좀 별로냐, 이건 아닌데, 이 제주라는 공간에서 주는 뭔가 교육적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네. 마종물 쌤이 온라인으로 그 보드게임 그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서 한테 수업으로 의미 있게 잘 그때 한 학기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두 분 얘기 끝나신 거죠? 네, 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박양길 목사님, 이수인 교수님 두 분도 구면이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유튜브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서로의 칭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진 교수님은 대학 동기이고요. 가장 잘생긴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타크래프트 얘기 나왔지만 우리 이수인 교수님은 다크 템플러를 참 잘 쓰는 유저이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블리자드 사무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좋습니다. 예. 다 함께 참고로- 스타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예, 우리 이수인 교수님은 다크 템플러를 참 잘 쓰셨고, 저는 질럿을 몸빵하는 걸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서도 열심당원 질럿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수인 교수님 보면서 저는 동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책이 나왔을 때, 왜 그러냐면, 현장에 있었던 사역자로서 제가 가장 목말랐던 게 이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가장 먼저 민감한 사람들이 예술가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고, 좀 변화에 둔감한 집단이 이제 일선 학교, 제일 느린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교회는 먼지를 털어서 예전에 있던 거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 경우에는 너무 뻔한 얘기나 뜬구름 잡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대학 갈 거야, 공부 잘할 거야, 뭐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면 하나님이 더 갚아주실 거야. 이런 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 할 때, 보면은 떡볶이 사주고 아이들 모으고 뭐 팬덤 형성해서 이런 거는 강한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다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이랬을 때는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수인 교수님 제가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좀 놀랬던 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 변화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정말 유일한 우리 교수님이어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나왔을 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가려웠던 부분들을 다 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자마자 제가 찾아가서 이거는 좀 알려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그날 우리 이수인 교수님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입이 얼어가지고 아마 촬영을 할 때 제 발음이 조금 되게 아니, 왜냐면 히터를 트니까 막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랬는데,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 마셜 맥루한의 책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미디어가 나오고,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가고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담론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버스가 들어왔을 때 교회의 담론은 이것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논의하고 있을 때 이수인 교수님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거는 현장 사역자들이 되게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옳으냐, 뭐 잘못됐냐, 뭐 챗 GPT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전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것을 이용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에 종속돼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수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또 이런 부분들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서 좀 이런 분들이 우리 이수인 교수님이 더 많은 영향력과 이런 솔루션을 좀 현장 사역자들이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인 교수님 이 시대에 되게 필요한 아크템플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너무 잘하시길래 보니까 이 책인데 이 책에 추천사를 박양근 목사님께서 쓰셨더라고요. 쓰셨고. 예, 저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이게 줄을 끄며 책을 읽었거든요. 읽고 이게 미디어에 대한 책이지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부분들을 또 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후속도 나오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뒤에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읽고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이 내용들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고 저희 학교 필독서로 이게 내년에 필독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천하고 싶고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수인 교수님은 항상 이게 독서 모임 무조건 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또 지금 그런 부분들 그 독서 모임이 진짜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막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독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인 교수님 저도 유튜브 채널 보면서 되게 많이 얻었고요. 두 분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좀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두 분이 이제 기대형 컨퍼런스 첫날 이제 묵으실 거잖아요. 이거 사실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혹시 첫날 위로부 찬양 예배 끝나고 이렇게 좀 팬미팅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참여하신 선생님들 좀 관심 있는 분들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신가요?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목에 칼을 들고 막 할 거야 막 자꾸 그래요. 제가 너무 좀 그런 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폭력적인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책을 다 내셨으니까 책 판매하시나요? 출판 기념회를 쭉 앉으셔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셔도 사인을 받아가야 되는데. 책을 들고 오신 분들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박영규 목사님 책하고 그러네. 책을 들고 오시면 제가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죠, 방에. 구매는 확인하고. 컨퍼런스 때 이분들 책을 판매는 안 합니까? 박영규 목사님 책이 아마 저희 학교 부스에 비치가 될 예정이죠. 네. 맞나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이게 알아보니까 부스가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강사분들 저희 학교 부스에 박영규 목사님 책은 좀 들어가는 걸로 저 그렇게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강사님들 책을 좀 판매를 해야 그렇죠. 사인도 예. 받고. 네. 예. 아니 마중물님이 저기 주최측 아닌가요? 주최측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부스 담당 선생님 따로 계세요. 예. 아니 그 힘을 좀 써보시죠. 아니 그분은 교감이라 안 됩니다. 제가 안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군요. 네, 지금 마중물 쌤은 지금 다 거절하고 계신데 지금. 저는 거절도 해요, 목사님. 저는 되는 건 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승 교수님 안 되는 거 말씀해 주세요. 그냥 두 분 놀러 가겠다. 참고로 화성에 놀러 갈 때는 우리 호라이 선생님이 그 화성 동네에 살기 때문에 좋은 카페 많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네네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고 갑자기 이제 화성으로 갔네요. 네. 네. 근데 책 판매하는 건 전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필요하시면 아마 인터넷으로라도 구입하실 테니까. 네. 그날 꼭 책 가져오셔서 사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규 목사님 책이랑. 네, 사인 좋습니다. 네, 우리 윤혜식 대표님 책을 가져오시면 사인해 주실 겁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제가 한번 너무 창피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책을 들고 갔는데, 책을 그냥 가지고 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수인 교수님하고 책을 같이 쌓아놓으면 저한테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제 책은 이제 되게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사실 분들은 많이 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저 박영규 목사님 그 칭찬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학부 동기 목사님이셔가지고 또 친구고 또 같이 스타크래프트 하던 사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오픈하고 그러면 서로 좀 곤란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서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저희는 좀 적절히 선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박영규 목사님 어쨌든 학부 대학 다닐 때부터 네 박영규 목사님이 낙도 선교 다니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낙도 선교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때도 되게 진짜 영혼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되게 있으셨죠. 네, 그래서 여름마다 낙도 선교 가시고 그러시는데 네, 그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박영규 목사님이랑 한동안 연락이 안 됐다가 이제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책을 만나게 됐는데 중세교회의 뒷골목이었나요? 그 책? 제가 그 책이 처음이었는데 정확한 이름을 생각 안 나는데 네. 근데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목사인데, 동기인데, 그 뻔히 알잖아요. 그냥 제 동기들 뭐 어떻게 먹고 살고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지식 수준과 뭐 그 교양 수준을 뻔히 그냥 다 아는 사이거든요. 스타크래프트 같이 하던 사이인데, 네. 예. 근데 이런 책을 낸다고? 막 이러면서. 깜짝 제가 놀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시리즈 나왔는데, 근데 그 책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 책은 제가 학교에서 성경교수법 강의를 하면서도 그 책을 이제 예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할 것인가 할 때 그 책을 항상 제가 예로 보여드려요. 근데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얘기 제가 그 학교에서 자주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다크 템플러 같은 게 좀 편해요. 예.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고 약간 그래서 왜 아신데 이렇게 숨어 있고 그러는 편인데 그래서 밖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밖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학교 밖에서 하는 건. 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 쓸데없는 말이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교육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아멘 막 하세요. 네. 말씀으로만 교육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딱 아멘 하고 말씀으로만 교육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없잖아요. 네. 누가 거기서, 아닌데 우리 말씀으로 교육 안 할 건데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상 쓸데없는 말인 것 같아요. 말을 하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은.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그러니까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에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다 동의하겠죠. 맞아요. 네, 이 정도 수준의 그냥 뻔한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럼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건데, 그죠? 실제로 어떤 밥을 어떻게 해서 먹일 거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합니다. 이거 말은 너무 편하고 좋죠. 근데 그거를 실제 교과에서 이거를 실행해내는 건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거든요. 너무 어려운 문제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사실 저는 박영규 목사님 진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하나마나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먹을 건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저녁, 밥, 메뉴들을 하나씩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이걸 계속 해나가고 끈기 있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진짜 한국 교회 이거는 기독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정말 보석과 같은 인재다. 정말 한국 교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교육 학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 이게 아주 절친인 분들이 소개를 해주니까 좀 다르네요. 네. 혹시, 호랑이 선생님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뭐 없으신가요? 아니, 이게 그, 아, 네, 질문, 이승윤 예, 교수님 질문은 아니고요. 제자 네. 아니, 수업을 안 들으셨나요? 아,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그 책이 아니라 저는 수업을 들었죠. 아, 야, 저자식감으로 다 들으셨군요. 그러면 어, 예, 그 제자로서 우리 교수님 평을 좀 해주시죠. 예, 아, 기막걸래, 저는, 기막걸래. 아니, 근데 진짜 여기 계신 분들, 권호희 화면상으로 목사님은, 누가 제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네. 예, 너무 동안이셔서 같이 교수님 박양규 목사님하고 야, 두 분 친구시라길래 또 깜짝 놀래고 네. 네. 아니, 권호희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으니까, 같이 이제 얘기했으니까, 세 분에 대한 인상과,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실은 이수인 교수님에 대한 인상은, 저는 교육대학원을 통해서는, 수업을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때는 교류가 많진 않았어요. 대신에 제 석사 논문을 통해서 이제 심사해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부심으로, 네. 그때 저는 이렇게 겉에서 보고 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석사 논문의 피드백이 왔었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예, 그 피드백이 온 걸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분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즐겁게 삽니다. 우와, 예, 근데 진짜, 피드백을 너무 예, 심하게 주셔갖고 논문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 아, 예, 그래서 정말 제 나름은 정말 좋은 논문을 쓰고 박사과정 하면서 교수님하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뭐 발표나 아니면 수업은 당연하고 뭐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계속 권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사실 시간을 보냈고, 어, 이제 교수님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교수님 중에 가장 이렇게 친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박양규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박양규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하이델베르크 책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과학을 가르치는데 중고등. 근데 저는 성경 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특히 교리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학생들 교리 교육한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 지루한 걸 왜 하냐. 근데 저는 그 말이 아까 그 이수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니, 교리 지루한 거는 당신이 지루하게 가르쳐서다라고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고, 예, 뱉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관련된 책 자체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비투에서 제가 책을 냈을 때, 비비투 대표님이 박양규 목사님을 저보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만나 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소명학교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언젠간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 뵐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혜식 대표님, 화성 오실 일 있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고. 아니, 대표님, 저도 사실 학교에 있지만, 제가 좀 아까 진짜 이 세 분이 너무 동일한 걸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고마운데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 머릿속에서 두 글자를 항상 기억하거든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예. 언제나 이제 고등을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내 입장에서는 한 가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마케팅이라도 한 번 정도 해보고, 뭐를 판매를라도 해보고, 뭐라도 해보는 게,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서 그런 어떤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접할 때, 아까 이수인 교수님처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하면은 딴짓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이 한번 와서 한번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박살을 내주셔야지만, 이게 좀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예전에 이수인 교수님 한번 오셔서 아주 좋은 강의 한번 해주시고 그랬는데, 윤혜식 대표님 다음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심을 채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분씩 가지고 계신 공통점 바탕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수인 교수님, 윤혜식 대표님은 최근에 이제 챗GPT에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이 챗GPT를 알아야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먼저. 네. 네. 윤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좀 오래 안 하셔가지고 네.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먼저 하시면 제가 받을게요. 네. 네네네. 네, 어쨌든 기술적인 뭐 면은 또 우리 윤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박양규 목사님이 살짝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예. 메타버스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질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수준의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렵지는 않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 사전 질문으로 이제 받은 건데 누구 뭐 질문인지는 사실 누가 생각하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였지 이거? 네, 그래서 네, 사수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한 걸로 하고 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네,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라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한테는 좀 이런 질문 같아요. 교사가 유튜브를 알아야 될까요? 음, 교사가 스마트폰을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전혀 모르고 유튜브를 전혀 안 봐요. 네, 이런 분이 유튜브 알아야 될까요? 혹은 스마트폰 전혀 안 써요. 네, 전혀 안 봐요. 네, 몰라요. 네, 이분이 스마트폰을 알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랑 조금 궤를 좀 같이 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래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젠 아예 그냥 사람들의 삶 자체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놓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어떻게 보면 기술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물론 제가 이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맹신하거나 뭐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 목사님 그 책을 쓰기도 했던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좀 탁월한 도구이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도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한학교 선생님들, 기독교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잘 가지고 이 인공지능 기술을 좀 사용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는요, 저는 메타버스를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는 않고 책도 안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는 저도 이렇게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이거는 조금 신기하다? 좀 새로운 방법이네?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다? 판이 바뀐다? 이 정도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요즘 느끼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메타버스는 그렇게 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회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르죠. 또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네, 또 과학 기술이 점점 좀 기술적인 그런 진보들이 있으면 다시 또 네, 사용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인공지능을 제가 써보고 그리고 계속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교육의 본질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가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인공지능을 뭐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결국 사람이 뭐지? 지능이 뭐지? 배운다는 게 뭐지? 안다는 게 뭐지? 네,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좀 본질을 좀 고민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더 인공지능이 네,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함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막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네, 윤 대표님께 일단 뭐 마이크를 넘기고 윤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면 네, 혹시 제가 이제 보충할 게 있으면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그 생성형 AI 처음 GPT 나왔을 때 제가 일단 유료 계정 쓰고 네. 밤새 며칠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그 친구랑 대화한 다음에 선생님들께 교육 계획서를 그걸로 짜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쓰고 네. 너무 빨리 짤 수 있다고. 이거 선생님 처음에 이걸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교육 계획서를 그걸로 짤 것 같아서 약간 역량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해봐야 또 느는 거잖아요. 네네. 일주일 만에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챗GPT 유료 계정을 한 계정을 선생님들 같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냥 했고 선생님들께는 이제 알려드렸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알려드리고 언제든지 활용하시라고 아이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GPT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걸로 애들 영화 촬영하는 미디어 연결시켜서 하는 수업도 진행해봤습니다. 네. 역시 대표님, 네. 역시 남아서 빠르네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이 질문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 질문. 똑같이 저도 얘기해요. 스마트폰 안 쓰실 거냐고, 자동차 안 타실 거냐고, 나중에 비행기 타고 나중에 드론 택시 나오면 안 타실 거냐고. 강의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AI를 이제 바라볼 때 AI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못 하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이스 피싱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응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또 실제로 응급처치를 필요한 환자를 있을 때 화상으로 하게 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도 스마트폰이 쓰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AI도 이제 그런 거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I를 보면은 AI 윤리가 사실 요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AI 윤리 쪽 공부를 많이 하고 인공지능을 공부를 해야 기업에서 AI 윤리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정말 잘 알아야 걔가 인류의 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활용할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AI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채팅창에다가 두 가지 이미지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거기 두 가지 보면은 이거 화면 공유를 뭐 안 하셔도 이게 화면 공유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마중무 쌤 목소리가 뮤트돼 있어요. 화면 공유 직접 하실 수 있게 설정해 놨어요. 네. 그러면 잠깐,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네. 그냥 이거 크게 보면은 약간 이거죠.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레임워크를 사실은 여기 이제 라이프로 바꿔놨는데, 제일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이제 바꾸면, 신앙인의 버전으로 바꾸면 제일 밑에가 이제 구원의 확신, 요게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실 요즘 이제 같이 또 갖춰야 될 게 AI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예. 예전에 자기 전공이랑 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소프트 스킬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AI 이쪽 디지털에 대한 것들을 또 알아야 내가 이 전공에서
어, 사실은 그 허비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AI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은 우리 신앙인의 어떤 두 가지 축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 얘기하는 뭐 ESG 관련된 거는 어떤 하나님 만든 세상에 대한 것들을 또 왼쪽의 축이 될 거고 오른쪽에 공감하는 거, 이것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축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게 제가 금방 이제 얘기하면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아직 챗GPT. 공유 안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마 지금 우리 화면 갤러리 나와 있고요. 줌 갤러리 보이고 있고. 아, 요 화면 보이시죠? 지금 어, 보이시죠? 달리로 보시죠. 네네네. 챗GPT가 이제 달리 되니까 이런 성경에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좀 더 드라마틱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쓰시는 것들이 너무나 음, 간편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런 그림 찾으려고 구글링 하고 뭔가 하고 뭐 바벨탑을 그려달라, 뭐 노아홍수 방주 이런 것들에 시간을 썼는데 AI를 쓰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본질을 좀 다듬기 위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진로 찾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AI 활용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줄어진 시간만큼 내가 진짜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AI를 좀 바라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20불인데, 예, 2만 네. 7천 원인데, 2만 7천 원 가지고, 지금 MS는 사실 챗GPT한테 아시겠지만 한 13조를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3조의 대부분의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프라 비용이에요. 이 컴퓨터 돌리는데, 운영하는데 돈이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내가 한 달에 2만 7천 원에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쓸 이유가, 제가 입장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저희들이 스타벅스 같은 데 가거나 엽떡 먹으면서 2만 원을 그냥 쓰면서 챗GPT 한 달에 한번 결제해봐라. 절대 안 해요. 비싸다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기존의 어떤 뭐 좋은 어떤 참고서 이런 거 사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계를 내가 단돈 3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다가 쓰는 건데 이걸 잘 쓰면은 우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내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저는 최근에 유료 결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구글이나 그런 거는 학교 계정을 이렇게 오픈해 줬잖아요. 네네. 스페이스나 그런 거 학교 이제 했는데 혹시 이제 이 오픈 AI는 학교 계정이나 그런 거는 혹시 검토를 안 엔터프라이즈가 있어요. 있긴 한데 이제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전교 학생이 다 쓰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구매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기관이랑 공유 안 하게끔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쓸 수 음, 있게끔 그렇게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음, 제가 이거 쓰니까 약간 진짜 비서 한 명 있는 기분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맞아요. 그 네.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챗GPT 우리 보통 그렇게 했네. 진짜 IQ 500이나 IQ 1000짜리 초등학생을 내가 옆에 데리고 있다. 얘는 너무 똑똑한데 음,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럼 그걸 디테일하게만 설명해 주면 얘는 다 해주는 거죠. 음. 예. 근데 네. 저는 약간 컴맹이거든요. 지금도 전자책 잘 못 보고 책도 줄 꺼서 읽는 사람인데, 이 좋은 게 약간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저 같은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극단적 ENFP인데 제가 갑작스럽게 뭔가를 할 때도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활용하기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광재쌤이 이런 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아마 광재쌤이 내가 했나 그 질문? 지금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 우리 기독교 아마 대안학교가 지금 이런 걸 아직 논할 정도로 이 부분이 늦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질문하신 분이 라고 보면 될까요? 봐도 될까요? 선생님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저 누가 설명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기독교 학교들이 미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공립 학교보다는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누군가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번에 대학교 원격 그 교육하시는 분들 만나봤는데 대학교 담당자분들 똑같은 질문 하세요. 이거 학생들한테 쓰게 해도 되는 게 시험 칠 때 챗GPT 쓰게 하는 게 되냐 안 되냐. 아, 지난번에 카이스트 가가지고 그 질문을 했었어요. 또 질문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카이스트 교수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교수님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챗GPT. 얘가 코딩도 다 해주고, 특히나 컴공과 교수님들, 경제학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계셨었는데, 당연히 쓰게 해야지. 예. 대신, 그러면은 이제 쓰게 하면은 이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숙제를 한다거나 뭐 했을 때 어떻게 하시냐 물어보니까 인터뷰 5분만 해보면 안 돼요. 예. 네네.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구술이 그러니까 뭐 몇 가지만 질문해 보면 대부분 이게 티가 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사실 아까 윤 대표님도 잠깐 그 윤리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올해 챗GPT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고 막 그러면 계속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맨날 필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도 아무도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가 조금 선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드릴 텐데요. 저희 학교에서 그 생성형 AI 기술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 교육혁신센터 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교수와 학생들이 AI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교의 핵심 인재상과 맞춰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리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했더니 그때 이제 CBS 이렇게 해주실 것까지는 네. CBS에서 이거를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국민일보에서도 그렇고 CBS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굉장히 크게 다뤄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기독교 쪽에서 신학교 쪽에서 만들어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CBS 기자님이 이거 교회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데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데 이거는 만드실 생각이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또 아마 교단에서 좀 만들어야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쭉 지나고 나서 이제 보통 10월 뭐 그렇게 지나게 되면 9월, 10월에 총회를 합니다. 각 교단별로. 근데 총회에서 그 어떤 교단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안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 책을 쓰셨던 5분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교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미래목회연구원이라고, 네, 그쪽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신학교 교수들이니까, 목사님들이 한번 쪽 내용을 좀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교회 쪽에서 만든 거고, 제가 이제 조금 기대하기는, 이거는 이제 좀 대학이랑 교회를 위한 거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그러면 AI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논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빨리 또 정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좋은데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가는 학교입니다, 그죠? 아무도 안 하고 계시길래 그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이거 화면 공유를 빨리 해야 그래야지 편집할 때 덜 이런 거 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박양규 목사님하고 권호희 목사님 두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 기독교 학교에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질문 만드신 분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 어떤 직업이 더 좋으신가요? 이 질문인데, 더불어서 기독교 학교에서 계시면서 이제 어떤 보람을 경험하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박영호 목사님 비하면 수업을 딥하게는 좀 못하고 있는 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수업들 하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벅차거나 아직 접해보지 못한 수업들을 제가 주로 해놓고 이제 진행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뭐 환경 수업이 필요하면 환경 수업을 좀
기독교 세관 안에서 해본다든지 또 통일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최근에는 기업가정신 수업들을 이제 제가 진행하고 아이들 프로젝트 기반 수업들을 진행해 보는 것들 선생님들이 시술을 낼 수 없고 교과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빈자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업은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학교 운영도 해야 되고 커리큘럼도 같이 짜야 되고 하나하나 부모님 상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하기 때문에 수업 자체로는 조금 많이 못하고 있고요. 박 목사님께서 그 부분들에서 연구하시고 소명학교 계속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고 기독교 학교랑 이 다른 이제 교회 사역이랑 보람은 둘 다 보람이 있죠.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깨달았던 게 교회 사역이 제일 쉬웠어요. 교회 사역 맡고 쉬운 게 있는가. 욕먹을라나? 일단 어차피 교회에서 안 들을 거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쭉 했는데 뭐 갔던 교회마다 늘 아이들이 뭐 늘 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마 예전에 그 갔던 20명 되는 아이들이 한 80명 되고 두 번째 교회도 한 20명 되는 애들이 한 100명 되고 세 번째 교회도 100명 되는 아이들이 한 250명 되고 늘 그 약간 인원 늘리기 전문가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교회 인원 늘리기 너무 전문가고 교회 사역이 제일 쉬웠어요. 네,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고 애들 계속 만나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학교 찾아가고 스트레스 받은 애들과 같이 놀고 뭐 집 나간 애들 집에 데리고 와서 저 새벽 2시에 고기 먹고 이러면 애들이 늘어요. 늘고 예배 때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하고 잘 다독거리고 이러면 그런 건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수련회가 은혜 받은 애들 막 간증도 하고 아이들이 막 변하는 걸 눈에 보여서 막 기분 좋아갖고 막 이렇게 역시 난 청소년 사역을 잘해. 난 전문가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브랜드도 높이고 그래서 네, 청소년 사역의 입지를 계속 만들었던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새로 왔던 친구 전도도 많이 했죠.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와야 애들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뭐 소년원 갔다 온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애들이 와야 교회가 애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애들 10년 뒤에 5년 뒤에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없는 거죠. 네, 신앙을 가진 애들이 많이 없고 물론 또 때가 되면 그때 영적인 추억이 저는 교회 역할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수련회 받았던 은혜나 저도 수련회 은혜 받았고 그런 추억을 돌고 돌고 오지만 진짜 기독교적인 세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 근데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게 주일에 한 번, 2시간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련회 한 번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있는 가풍에서 오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가정과 그래서 매일매일 만난 학교 그리고 교회 이 역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학교가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가정이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다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또 다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걸 저는 다 뛰어들어도 한 아이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학교 아이들 좀 단순하게 저는 매일 보고 싶다 아이들을 매일 만나서 제가 10대 때는 그 물어봐주는 어른들이 없었는데 아침에 표정 안 좋으면 불러서 이렇게 좀 대화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제가 잘해요. 아침에 애들 표정 안 좋으면 데리고 나가서 수업 시간에 데리고 나가서 카페에서 오늘 엄마랑 싸웠지 이러면 되게 놀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고. 기도 많이 하면 보인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고. 우리 집이 좀 영적인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좀 물어봐주고 대화하고, 또 아이들 매일 만나서 좀 기독교적인 기반,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재구성해서 기독교를 가르쳐야 되지만, 저는 그거를, 첫 번 다 할 수 없다면, 분위기, 이제 환대하는 기독교적 분위기, 아이들을 우리가 뭐 벌점을 주고 키우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 나라 사랑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환대하며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키우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문화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 최근에 벌써 7년 되니까 졸업생들도 나오고, 그 6년, 5년 매일 봤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한 번 볼 때 애들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매일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들도 그 매일, 저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담당하는 찾아 청년들이 그래요. 막, 목사님 너무 좋다면서, 유치부 아이들이랑 영어하고 애들은 너무 천사 같다면서, 이러길래, 격려해요.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가고 나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다. 육아를 매일 해봐라. 그게 쉽냐. 그런 말 들은 것처럼 매일 보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교사들도 매일 좋을 수 없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오는 쉽지 않지만 마치 부모의 심정처럼 그 자라는 기쁨들을 어느 순간 딱 보니까 1년 딱 지나고 방학 지나서 오면 우리가 가르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방학 지나고 오면 애들 크고 2년 지나고 나면 애들이 크고 보면서 좀 전혀 다른 교회 사역과는 또 전혀 다른 이 기독교 학교의 묘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정도입니다. 네, 참, 예, 권일 목사님
말씀을 이어받으려니까 되게 좀, 예, 좀 위축이 되고 그런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학교 쪽으로 오면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계속 교회를 기반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 것은,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한다면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 큰 도움이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너무 뻔한 이야기,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아이들 변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때, 안 될 때, 여기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최근 11월에, 강하게 현타가 온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또 바꾸고 스스로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좀, 특상 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이 모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런 강사분들이 순환적이라기보다 좀 축적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을 조금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자면 이수인 교수님이라든지 윤혜식 대표님이 어떤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1년 후, 2년 후 또 한 번 또 모임이 있었을 때 그때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뭐 내년에 또 이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그 내용으로 현장에서 접목해보고 다시 와서 이렇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게 계속 이렇게 조금 축적이 돼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번 저희들이 담론을 던져놓고 내년에 또 다른 분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은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순환이라기보다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안학교가 끊임없이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형편에서 존폐 위기라고 하는 아주 큰 순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임이 한 발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챗 GPT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챗 GPT를 가지고 미술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도 우리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 보면 저는 미술할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너 학원 가, 뭐 미대가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술을 하려면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가르치게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주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립학교보다 대안학교라면 그래도 관료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변화에는 유연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이게 이제 계속 어떤 시행착오들이 쌓이고 쌓여서 축적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최 측이 이번 주최 측이 좀 대답을. 일단은 저기 아정벌님.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섭외를 했으니까 내년 주간학교를 맡고 계시는 우리 호랑이쌤 학교가 받아서 잘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네, 내년에 우리 호랑이쌤 학교가 주관이라서 네, 팔로우하는 이런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편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저기 저기 차 총장님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예,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편집돼야 될 것 같아요. 바뀌면 그때 편집하겠습니다. 바뀐다고 말씀하실 때 호랑이쌤 표정이 되게 좋아지시네요. 네. 바뀐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지금 이제 저희가 기독교학교 대안학교 컨퍼런스가 이제 그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연맹이 존재를 알지만 좀 열심히 이제 도와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이 연맹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애착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연맹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 학교만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같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컨퍼런스 준비하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는 이제 분과 모임 특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분의 이제 그 전문 그 강사분들이 하는 강의들과 연관된 분과가 이제 또 모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수인 교수님한테 저희 기독교 세계관 통합분과 한번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런 분과 모임을 좀 이제 계속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게 될까? 거기 분과에는 이제 미디어도 있고 뭐 인문학은 아직 없지만 이제 교과 통합 모임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계속 챗 GPT가 더 많아지면 관련된 분과가 생길 겁니다, 분명. 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그 분과 모임 회의를 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 회의에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저도 이제 분과 하나를 맡으면서, 이런 지속적인 어떤 그런 강사분들과 교사분들의 재교육, 만남을 통한 재교육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과를 중심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제가 먼저 좀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나선원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똑같은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된 강의를 들으면서 현장의 목소리 듣고 또 이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방향성을 듣고 계속 이게 현장과 이론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여튼 제가 좀 그 분과 모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스타는 청소년들이 답을 많이 줘요. 근데 지난주도 제가 설교하러 갔던 청주의 아이들이 네. 네, 최근에 살 빠진 사진입니다. 네, 20kg 뺀 사진이고요. 네, 여기도 다 이제 위에 학교 홍보죠. 학교 홍보고, 학교 홍보고 뭐 이런 다양한 사역들 하고 있다. 권호인은 제주도에 있고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강사로 다니고 있으면서 후원자도 모집하고 있고 제주도에 연합 사역들 하고 있다를 그대로 보여주는 복잡한 인스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진짜 인플루언서인 채널이 있어요. 그게 링크드인이에요. 네,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제 팔로워가 지금 한 2,4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에서 2,400명이면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글로벌하게 있는 제 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지금 까칠 교수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재밌게 살자거든요. 재미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사이트인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니까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그럼 내가 학생들한테 가볼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살만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칸 아카데미 이거를 좀 앞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데 교회든 학교든 가르치는 방식이 평균 규격화된 방식으로 진도를 빼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동영상들, 이런 콘텐츠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맞는 책들을 아이들이 볼 수가 있다면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콘텐츠는 이제 해가 바뀌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거고